알다 보면은 이리저리 묻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 우리 집에 무슨 족보가 있는데, 우리 집에 옛날에 그 아버님이 보시던 무슨 한문 책이 있는데 나 좀 읽어주면 안 되니부터 시작을 해서 가끔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글자는 아는데 받아들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왜? 이걸 어떻게 어디서 옛날 또 어르신들 쓴 글 보면 어때요? 점도 없이 그냥 쫙 붙여서 썼죠. 이걸 어디서 어떻게 띄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자꾸 익히셔야 돼요. 자꾸 읽다 보면은 나중에 요쯤에서 떨어뜨려야 되고 이쯤에 토를 붙여야 되는구나. 문장이 웬만한 문장들이 머릿속에 조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어도 유학경전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왜? 옛날 조선시대 때 이후에까지 살았던 모든 분들은 뭐냐면 철저한 유학을 근본 바탕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중에 간혹가다 이제 뭐 명리학이나 뭐 한다 무슨 뭐 풍수지리 한다고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듯이 지금 이 오행이치 철저하게 이렇게 익혀놓으면은요 그것도 웬만큼 이렇게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음양 오행의 이치에 근거해서 서사삼경을 읽을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다 아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안 배운 글자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금수도 금수 정도 안 배웠나요? 네,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자 일단 자 조관인왕이요라고 할 때 조자는 조자는 세조자죠. 세조자는 우리가 새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작은 새는 추라고 해서 자 그냥 딱 이렇게 웅크려 있는 자그마한 새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큰 새를 가리킵니다. 이게 새 머리가 되죠. 이제 보통 머리에 이렇게 벼슬 관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 이렇게 해서 꼬리가 길은 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제 눈 개념을 표현했으니까 나중에 까마귀 오 같은 경우는 온몸이 다 까마니까 아예 그 눈알도 다 까마니까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요 차이만 있고 이 앞에다 입구자를 쓰면은 새가 우는 모양, 그래서 노래하는 모양에서 울명이라고 했고 까마귀 오에다가 까마귀가 깍깍 하는 소리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식할 오라고 오호라라고 할 때 이렇게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할 때 관자는 이렇게 쓰죠. 관직을 표현하는데요. 관직 또는 관청이라고 하는 것. 관직,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위계질서가 있죠. 철저하게 관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질서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상명하복이 되는 거죠. 요 질서가 무너지면은 조직이라는 것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죠? 집 안에 있는 위계질서를 표현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계단을 표현하는 거죠. 이 등급 단계를 쭉 표현하는 것이 바로 관자입니다. 벼슬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인 바로 인자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 참 사람 인자의 옛날 고문 글자가 요 모양이에요. 고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거의 그림 문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림 문자 비슷한데 사람의 모양인데 걷는 모양이죠. 가만히 걷는 모양을 보면은 발 나가고 손 이렇게 나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손과 발을 표현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설문에서는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앞에 그 팔뚝비라고 표현했죠. 팔뚝비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을 덧붙였냐면은 하늘과 땅의 성품 가운데, 그죠? 하늘과 땅이 부여한 그 성 가운데에서 최귀자라, 가장 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허신이 설문의자를 이렇게 쓴 것은 아마도 예기에 나오는 그죠? 예기 예운편이라고 있는데요. 그 예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인자는 그죠? 사람은 기천지지 덕이요. 그 사람 그 자체는 바로 하늘과 땅이 이루어낸 덕이라. 하늘과 땅의 그 덕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천지의 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바로 이게 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의 사귐이요. 그죠? 음과 양의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사귀어서 만들어진 것.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져서 그죠? 사귀어진 것.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서계전으로 표현하자면 주역의 글로 공자가 쓰신 말로 표현하자면은 유천지연우에 먼저 하늘과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천지연우에 그 다음에 뭐냐 유만물하고 만물이 있고 유만물연우에 만물이 있고 난 뒤에 그 중에 그 뭐냐면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도 뭐라고 했느냐 음양관계로 표현했습니다. 남녀하고 이렇게 되죠. 남녀가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부부하고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안 가장 그 만복의 근원 부부하고 부부 연후에 부자하고 아비와 자식이 있고 아비 뭐냐 어머니를 대표하는 거 그 다 양으로 대표하니까 부자하고 부자 연후에 그 다음에 군신하고 그 다음에 군신연에 군신이 있고 난 뒤에 바로 뭐가 생기느냐 상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상하하고 이제 상하가 있으니까 상하에 예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하 연후에 예의 소존이라 예와 바로 의를 두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자 유학이 천지자연의 그 이치를 통해서 인륜의 법도와 그 다음에 예를 두는 그죠 예의의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요런 거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라고 할 때 이 사람을 표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의 덕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음양의 사귐이요, 그 음양이다라고 하는 것 늘 공부하죠. 양과 음이 사귀어서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내는 거라 그랬죠. 이거 누차 얘기했습니다. 음양의 사귐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그죠 음기운이 양기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배받는다라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이다 그러면은 누차 얘기하지만은 산발하고 그저 막 무시무시한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조화작용이라 그랬죠. 조화작용. 양신 음귀라 그랬습니다. 음은 귀이고 자 음양이 서로 사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조화를 바로 뭐냐면 귀신이라 표현했고 바로 귀신의 모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에 모여있는 이 모인 그 기운 가운데에서 밝은 것은 위에 있으니까 그것이 정신이요.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골 개념이 바로 여기 되는 거죠. 사람의 덕. 사람의 그 우리가 영혼, 혼귀, 영혼이라고 표현할 때 혼이죠. 혼이 있고 혼백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혼이 되는 거죠. 양혼이 되고 그 다음에 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냐면 백골이 돼서 땅속으로 묻히는 것이 바로 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혼비백산 그러죠. 비는 양이니까 날라서 올라가고 백은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뿔뿔이 다 흩어진다라는 이런 혼비백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모임이 되고 사람 자체가 귀신이죠.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또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실제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행 가운데, 그죠? 오행,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의 모든 그 기운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오행이라는 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오행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빼어난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것이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 오행의 덕을 두루두루 잘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오행의 덕을 두루 갖추도록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인간과도 아는 것들 이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용에서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가 인이다. 발음도 같죠? 자, 우리가 그 뜻 글자에서 보면은 발음이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뜻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 혼자 존재하나요? 그죠? 사람은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사람이 돼요. 둘 이상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 둘 이상이 있어야 이 속에서 뭐가 싹 튼다?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 우리가 유인이라요. 그죠? 오직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어야 다시 말해서 적어도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 어질미라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이라야 그 다음에
위능 애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다. 그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인 자체를 참 공자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시 그 전국시대 때 제후들이 야 너네 성인도 모른다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그런 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맹자 깜짝 놀랐었죠. 뭐라고 하느냐, 측은지심이 있지 않느냐, 아이고 저를 어쩌나 라고. 측은지심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우 저를 어떻게 하지 라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짐승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이 참 굶주리고 이렇게 춥고 추위에 떨더라. 그럼 아우 저 사람 저거 어떡하지? 불인인지심,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뭐냐면 측은한 마음이기도 하고 나보다 그죠? 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남들 부정하게 가졌다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수호지심도 있고, 또 아 저건 옳고 저건 그러다라는 시비지심, 바로 이것이 다 참아하지 못하는,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죠? 측은지심이 없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맹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단이건 사덕이건 그것을 다 하나로 아우르는 마음이 바로 인이죠. 적어도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이더라. 그래서 인자는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사가, 이건 중용을 지은 것은 자사죠. 자사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맹자가 조금 더 여기다 살을 붙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인야자는 인야니 이렇게 표현. 인이라고 하는 것, 인야, 인을 해야 된다 해서 야자가 하나 더 붙죠. 바로 이것이 사람이라, 그래야만이 사람이라는 결정사 야자를 씁니다.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인이 아니라 이래야만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인야자는 인야니,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도라 이거죠. 사람이 가야 될 도, 인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또 하나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역의 그 건괴, 맨 첫 번째 괴에 보면은 그 건괴 문헌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본래 하늘의 뿌리 하는 것은, 그죠? 하늘의 근본하는 것은 위와 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호천자는 친상이라라는 말이 있고, 혹시라도 지난번 우리가 부수 해설 들어가기 전에 팔괘를 설명할 때 한번 나온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선천팔괘에서 후천팔괘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 설명한 내용인데, 다시 설명하면 많으니까 일단 모든 하늘에 근본하는 것들은 다 위와 친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 주역을 참 수리학적으로 잘 풀었던 송나라 때 소강절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소강절 선생이 뭐라고 이걸 설명을 했느냐면은, 그래서 무릇 동물이라고 하는 것, 그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위를 향하더라. 그죠? 위를 이렇게 쳐다보더라 이 소리예요. 동물도 고개 들어서 위 쳐다보죠. 그래서 위를 향하니. 그래서 동물은 위를 향하는데 이것이 바로 위와 친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 가운데 금수의 대부분은, 그죠? 금수자 금수의 대부분은 횡생이라 그랬습니다. 금수의 머리. 금수의 그 머리의 대부분은, 그죠? 어떻게 돼요? 옆에 대고 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네 다리가 이렇게 되고, 대부분이 그 머리가 대부분이 옆으로 이렇게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수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그래서 무지하다. 이것이 무지한 까닭이라. 무슨 소리냐? 이 동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머리가 위로 있는 거, 다시 말해 직립보행하는 거, 사람이죠. 사람이 되고 기린이라 하더라도 머리는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가지만 긴 거고요. 그죠? 사람만은 머리가 위로 돼 있고, 그래서 사람하고 가장 그래도 조금 똑똑하다라고 하는 유인원인 고릴라, 원숭이 정도는 필요에 따라 또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위로 하죠. 참 기가 막힌 이 말이죠. 그죠? 짐승들의 대부분은 그 머리가, 그죠? 옆으로 나는데,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에 비해서 그죠? 사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참 무지하더라. 물론 얘네들이 생존 본능에서 사는 건 있지만은 인간만큼 지혜롭진 않다. 인간이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 이 표현을 한번 발견했길래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번에 천자문 정리할 땐 이런 방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물론 해설 쭉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제가 지금 책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책을 그냥 다 절판이 돼서 그 복사본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본으로 쓰시고 다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글자체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 인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옆에다 첫 번째 절을 써야 되겠죠.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직립보행. 그죠? 직립보행하는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요. 맨 첫 번째. 직립보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옛분들이 이렇게 해서 개념 규정을 했고 특히 소강전의 이 모습은 참 우리가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하는 참 멋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공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서삼경에 우리가 인문이라 그랬죠. 제가 간혹가다 이제 간혹이라 대부분 인용을 해서 앞에 설명은 다 해놨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글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인이더라. 내가 사람이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덕을 고스란히 다 받았고 그 중용에서도 천명지위 성이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성이라,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뭐라? 도라 표현했죠. 성품을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천지자연도 뭐냐면 봄이 되니까 만물을 싹 틔우는 거죠. 만물을 싹 틔우듯이 그 만물을 싹 틔우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인이죠. 생하는 거. 그건 바로 뭐냐? 양과 음이 사귀어서 따뜻해지고 나면은 이것이 생하는 거죠. 사람도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어서 인할 줄을 모르면 그거는 뭐다? 다 불이 나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직립보행하면서 스스로가 제 발로 거서 이렇게 걸어 다닐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몸에 병이 들어서 특히 무슨 병이 들어서 풍병이 들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더라. 그럼 이게 부모는 분명히 나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죠? 나 주었는데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한 병이 걸렸더라.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 병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불이 난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동방목이 되니까 목은 나무는 또 떨죠. 그래서 풍병이다 그러면은 그죠? 이게 사람이 떠는 병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 병에 걸렸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내줬는데 그 몸 하나 건사시키지 못하는 거 다 무슨 자들이다? 불이 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에 대해서 쭉 대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꾸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이라고 하는 거, 황이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임금 왕자 위에다가 흰 백자를 썼습니다.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왕, 그죠? 가장 밝은 왕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이다, 제라라고 할 때 위에 함부로 안 쓰죠. 옛날에 삼황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후에 그 천하 무도한 진시황 진나라를 처음으로 세우고 중원 땅을 다 통일해 놓고 무력으로 통일해 놓고 나는 이걸 다 갖춘 사망오제의 덕을 다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황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제 문자하고 내복의상이라 비로소 문자를 짓고 바로 사망오제 시기 때 바로 이제 문자라는 것이 나왔고 법과 제도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시라고 할 때 시자는 처음 시자 비로소 시자입니다. 처음이라라는 말이 또 처음 초자도 있죠. 또 처음이라는 말 또 뭐가 있나요? 처음 단초라고 할 때 그죠? 처음 단자죠. 각각 우리말로는 다 처음인데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시는 계집여자에다가 그죠? 계집여라고는 여자의 자궁이죠.
그 다음에 네모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땅이 둘 다 음이죠. 음이면서 다시 말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씨를 잉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자궁입니다. 이것에서 양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뭐 엉겨진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씨앗이 지금 뭐냐면 엉겨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막 양과 음이 그저 사귀어서 뭐예요? 하나의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자가 임신했다, 잉태했다라고 할 때 잉자 같은 경우는 자, 아들 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글자인데요. 어쨌든 잉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 활동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때 너 몇 살이니? 라고 몇 살이냐면 이미 뱃속에서 나오면은 몇 살? 한 살이죠. 왜? 엄마 뱃속에서 이미 10달을 있었기 때문에 뭐 쟤네들 9개월 맺는데 실제로 거의 10달로 얘기를 합니다. 10달 동안 이렇게 나오면 한 살이 되고 그 다음에 그저 11월 달에 나오건 뭐 그 새해가 되면 다시 이제 해 넘어가서 또 다시 2살 이렇게 해서 3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원래 유학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태교상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때를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거 잊어버려가지고 서양 문명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언제부터 인정하느냐 이 문제죠. 뱃속에 들었을 때냐 아니냐 이 문제가 굉장히 따집니다. 언제부터를 따져요? 밖에서 나온 때부터 생명이죠.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걔를 어떻게 기르느냐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교를 태자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생겨난 거죠. 그죠? 자궁 속에서 있으니까 태다 그러면은 뱃속에 있는 거죠. 몸속에. 요게 태가 되죠. 요미 이때입니다. 요때 형성되는 과정에 애들이 다 듣죠. 다 듣습니다.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다 구분합니다. 아빠들이 그 나중에 자식들로부터 대접을 잘 못 받는 이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바로 태교 때 아빠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왜? 아침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뱃속에 있는 아이랑 얘기할 애가 아빠 목소리를 들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교할 때 애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했던, 어쨌든 아빠 목소리를 안 들려줬던 아빠들은 나중에 애가 태어나서도 별로 아빠 안 좋아하죠. 유별나게 아빠 좋아하는 애들은 아마 뱃속에 있을 때 열심히 애한테 얘기 많이 해주는 사람일 겁니다. 이거 철저해요.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중에 애 어떻게 영향 미치는 거 있습니다. 아마 세심하게 이것저것 살피는 엄마들은 잘 알 겁니다. 그만큼 태교가 중요한데 요즘에 참 요 태교라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참 뭐 요새 태교에 좋은 음악 해서 뭐 들려줘요? 나 서양 음악에다 클래식 음악 틀어주면 머리 돌아버립니다. 그 자기 풍토하고 같이 적절히 좀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열심히 들려주면은 이건 있어요. 나중에 애가 참 음악을 좋아합니다. 뭔가 굉장히 이 소리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만큼 참 중요하더라. 자, 소리 들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와 아빠가 무슨 생각을 얼마나 갖고 그저 얘한테 나쁜 영향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철저하게 중요합니다. 자꾸 인상 찌푸려가면 속에 있는 애도 굉장히 많이 음울한 애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교라 시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라는 글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초자는 뭐예요? 뭔가를 짓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오대자가 되죠. 오대자가 되고 칼도자가 되니까 뭔가를 제작하는 거. 옷 지을 제라고 할 때 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고 지을 제자의 제자도 이왕 나왔으니까 봅시다. 어차피 참 시제문자가 있네. 제자에 보면은 이렇게 쓰죠. 시제문자의 제라는 거 잘 보시면은 뭘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소자에다가 멀경자를 썼는데 콧뚜레죠. 콧뚜레. 그죠? 콧뚜레 칼이다니까 이렇게 베어가지고 짓는다라니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그죠? 억압적으로 만드는 게 제예요. 그래서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옷감을 짠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그죠? 그게 이건 옷을 짓는 거. 그래서
옷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이 자기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만드는 처음이 되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는 실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말이라 이거 뭐 누차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나올 때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시와 그죠? 초와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짓기 위한 처음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단서 끝 그냥 처음이다 끝이다 이 두 가지 의미 다 갖고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자입니다. 문자 두 글자로 소리내서 읽으면 문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럴문 둘 다 똑같이 글이죠. 자 이것도 그럴문 했고 이거는 보통 글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글자 그러면 안 되나요? 다 같죠. 자, 문과 자로 이루어져 문자 이렇게 표현하죠. 다 문자는 뭐냐? 둘 다 글인데요. 문이라고 하는 거 글자 그대로 보면은 윗상자에서 위에서 그죠? 윗상자는 옛날 공문에 이렇게도 씁니다. 두 가지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되 한없이 올라가지 말고 자 중을 잡아라 라는 의미에서 전복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자 고문에서 윗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도 변하고 요렇게 보통 고문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위에서 양과 음이 사귀는 거죠. 하늘에서 양과 음이 사귀죠. 그러니까 빛날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1월 성신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늘의 그림. 천문 제일 쉬운 천문 그죠? 천문이잖아요. 천문 이땐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빛날 문자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것 하늘의 문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문. 그 천문도죠. 천문도라 그러면 천문이다 그러면은 대체로 별자리죠. 해와 달이야 뭐 그냥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천문이 되는 것이고 그의 이제 형체를 이렇게 별자리 모양을 그린 것은 천상, 분야, 열차, 지도가 되는 거죠. 각 분야에 따라서 쭉 펼쳐져 있는 상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과 음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 그럼 양은 하늘이요, 음은 땅이 되고 또는 수컷과 암컷 또는 그죠? 나무라고 해서 서로 간에 만나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문입니다. 그냥 읽는 그대로의 형이 되겠죠. 우리가 문에 대해서 이 천문인데 이 문이 각 분야에 따라서 서로 별무리가 다른 거죠. 천상 그래서 분야. 분야에 따라서 야이죠. 각각 위도 경도 개념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천상 분야 열차, 천상 분야 열차 지도. 차례로 차를 이룬 그림에서 천상 열차 분야 지도에서 천자문의 맨 앞에 있는 그저 검은 오석에 이 별자리를 그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검은 오석인 이유는 밤하늘이 되어야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상입니다. 하늘에는 상이 있죠. 1월성신이라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는 상이 있고 땅에는 뭐예요? 그 음량의 그저 하늘의 음량의 기운에 따라서 하늘이 그저 1부터 10까지를 내죠.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되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걸 10이라고 그랬잖아. 이것이 계속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건 두 번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서 땅에서는 각자의 반듯한 모양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형입니다. 그래서 상형이 있죠. 문에는 상이라 그러면 1월성신의 상이 되고 형이다 그러면 땅에 그저 자라난 것 모든 물건들을 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천문과 지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상형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상형문 우리가 상형문자 그런데 자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상형문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형체를 하늘의 상과 땅에 있는 형상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개념이 있죠. 이거는 구체적인 상형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물건이죠. 실제적인 물건이죠. 물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 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해요?
이 물건 저 물건 조합해 가지고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리킬 지 일사자전. 그죠? 이게 지사죠. 다시 말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그 다음에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건에는 대학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물건에는 뭐가 있다? 물류 모든 근본이 있고 네 근본이 뭐냐 항상 그쵸? 근본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뿌리가 있으면 끝이고 물류 본말하고 물건이 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뭐가 있더라? 일이 있는 거죠. 사유종시. 이거 외울 때도 그래서 순서 외우지 아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사유 일이라고 물건이 있어야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은 뭐냐면은 마침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고 시종이 아니라 종시죠. 물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뭐가 근본이 되고 뭐가 끝이 되는지 뭐가 시작이 되고 뭐가 마침이 되는지 뭘 알면은 사유 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천자문이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느긋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소선우면 뭐다? 곧 즉근 도인이라. 제가 천자문 시간만 해도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어려울 것 없죠? 아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공부한 거 인이라 그랬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죠? 바로 인야 자는 인야니 그죠? 합이 얹으면 이거를 그저 합하여서 말한다면 곧 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물건의 본말이 뭔지 일의 종시가 뭔지를 끊임없이 그죠? 연구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상, 일, 월 이런 거 있죠. 땅에 있는 거 나무, 목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되고 지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 개념 위, 아래 그죠?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가 지사의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라고 할 때 자를 보시면 진명자에다가 아들 자자죠. 집에 아들이 있는 거죠. 자식이 있는 거죠. 집에 자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할 자자죠. 그 다음에 여자가 뭐 해야 돼요? 시집가야 되죠. 그 시집갈 자자입니다. 그 시집가야 자식을 낳고 부부가 사랑을 해야 자식을 낳는 거죠. 됐죠? 그것도 문이 또 낳은 자식이죠. 그렇죠? 양과 음이 사귀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글자 자입니다. 글자 자만 알고 사랑할 자, 시집갈 자 모르면은 뭐예요? 뜻글자를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이 낳은 자식이라 보는 거죠. 그럼 문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럼 자는 뭘 못 벗어난다? 형성과 지사의 글자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성과 지사를 혼합해서 만드는 것이 뭐다? 자가 되겠죠. 섞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에는 뭐가 있다?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글자의 뜻들만 모아서 만드는 것을 자 회의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뜻을 모은 거. 회의자. 다시 말해서 상형에 있는 나무 목자 두 개 모았다. 뭐예요? 숲풀이 되고 많다. 그죠? 숲이 되는 것이 되고 숲. 또 세 개가 되면은 더 물이 많은 그죠? 삼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게 낮에 해가 떠서 밝고 밤에는 달이 떠서 밝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을 같이 합해놓으면 뭐가 된다? 밝다. 이게 바로 회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건 영이건 간에 그 다음에 전부 다 요거 못 벗어난다 이 소리예요. 모든 글자는 요거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형성이라 그랬죠. 한쪽은 모양을 다시 말해서 이 글자의 모양을 나타내고 한쪽은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허신이 설문의 육서법칙을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하지만 허신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걸 허신이 종합해가지고 설문해자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써놨을 뿐이죠.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 손가락 해서 자 옆에 보면 맛볼 지랄합니다. 가리킬 지자로 옆에 있는 것은 소리가 되고 이건 뜻이랍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죠. 자 보세요. 지라고 할 때 이거는 지자입니다. 뭐냐 맛볼 지자예요. 숟가락 시자에다가 가로 할자. 그러니까 맛볼 지 같은 경우는 회의 문자가 되겠죠. 회의자가 되겠죠.
얘는 비수비, 숟가락 시자니 그다음에 가로 할자니까 숟가락으로 한술 뚝 떠서 맛봅니다. 그래서 맛볼지예요. 맛은 이걸로만 보나요? 또 손가락으로도 찍어서 맛보잖아요. 그럼 맛볼지죠. 손가락 이것도 맛볼지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좀 짜다. 물을 좀 더 부어야 되겠다. 재료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아 싱겁다. 소금 좀 더 넣어야 되겠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도 가리키는 거죠. 꼭 저쪽으로 가라 가리키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두루 다 갖고 있는 게 지예요. 대체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손가락 하니까 그냥 손가락 지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단지, 뭐 소지, 약지 이렇게 해서 지에서 손가락 지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그죠? 소리라는 것은 바로 그냥 회의 형성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글자들이 또 조합해가지고 또 소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형성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형성 문자, 회의 문자 뭐 이렇게 보다도 회의자, 형성자, 상형문, 지사문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를 응용한 것을 뭐라니 글자의 활용이라고 표현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가차가 있고 전주 문자가 있죠. 가차가 있고 빌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자를 응용해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다른 뜻들까지를 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가차라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냥 쓰기 복잡하니까 발음이 같으면은 그냥 같이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를테면 인이다. 그죠? 이것도 인 자체를 가지고 그냥 사람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듯이 그 다음에 또 우리 뭐가 있냐면 계집 여자를 써놓고 이거 너여자다. 이렇게도 씁니다. 너여자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 논어에 보면 너는이라고 할 때 보통 여자를 참 많이 씁니다. 이렇게 빌리는 것이 되고 오늘날 쓰는 대부분의 저기 뭐예요? 외래어 표기. 뭐더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뭐라고 하나? 켄터키 치킨을 갑자기 뭐죠? 긍덕기인가요? 켄터키? 긍덕기인가? 능이 덕에 바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비슷하게 쓸 겁니다. 코카콜라 입에 맞다 그래서 가구가락이라고 이렇게 쓰죠. 코카콜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발음 비슷한 거 갖다가 쓰죠. 롯데 같은 건 뭐라고 쓰던가요? 롯데? 뭐 하여튼 주로 외래어 표기 때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불경들이 이 한자로 번역되면서 가차 문자를 참 많이 씁니다. 가차를 쓰되 어떻게 되느냐 비슷한 뜻을 갖다가 붙여서 쓰는 거죠. 석가모니 할 때도 모든 것을 석가모니가 원래 뭐였었죠? 시달타 깨우친자 뭐 해가면서 갖다 하여튼 비슷하게 주로 그 불경이 참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른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뜻까지 부여해서 하다 보니까 무지무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경이 번역되던 시기가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인데 이미 한나라 때 이미 뭐 유학의 모든 뭐 체계가 이렇게 다 갖춰졌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번역을 했으면은 여기에 음양오행일치에 제대로 맞출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또 철학 체계가 조금 다르니까 이걸 빌려다가 많이 번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불경 번역된 거 한자로 읽으려면 무지무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말들이 이리저리 꼬이는 이유가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학에서 주자나 정자 같은 경우 거의 사입이라라고 표현하는 노블의 무리들에 대해서 사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음양 오행의 이치를 빌려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대표적으로 이거죠. 원래 이 글자는 악기 악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허옇게 이렇게 해서 가죽으로 대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것들 이렇게 해서 큰 북 작은 북 해가지고 북 같은 경우입니다. 악기 악자죠. 그래서 악기 악자가 되고 악기를 연주하면은 즐겁죠. 즐거울 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즐겁다 보면 사람이 좋아하게 되니까 좋아할 요. 그러니까 붙이는 것이 전부 다가 전주에 해당되는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의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 문자를 누가 허신이 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 복잡한 글자를 풀이했다 그래서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설문해자입니다. 설문해자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쭉 논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설이다라고 하는 거, 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설자를 썼고 자에다가 해자를 한번 쓴 것도 보세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그죠? 천문과 지형이 되는 거죠. 천문, 지형과 그 다음에 사물의 그 이치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설명한 것이 되고 두 가지가 섞여져 있으니까 그걸 다 뭐예요? 풀이해야 되겠죠. 풀이하는 것이 말씀도 풀이하는 건데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 뭐예요? 뿔각자죠. 그 다음에 소자죠. 칼도자가 되고 소자죠. 다시 말해서 솥불을 빼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솥불을 뺀다는 소를 단금질해서 소가 아프지 않게 빨리 빼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글자들을 해체한다 이런 의미예요. 해체해서 풀어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설문해자의 글자를 해석하는 모든 방식도 기본적으로 뭐에 근거한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주역의 음양보호와 그 다음에 정전법의 원리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근거해서 글자가 나왔으니까요. 이것이 시제 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복의상이라 자 이해 그 다음에 의상을 입었느니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말을 우리가 돌릴 때 한번 하고 이제 말을 한참 하다 보면 지치니까 옛날 사람들 웅변할 때 특히 저 일본 영향 많이 받은 사람들 참 듣기 싫었죠. 옛날 연설하는데 보면 그죠 생각하느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런 방식으로 숨을 들이쉬었다가 그 다음에 후 하고 내뿜는 숨입니다. 여기다가 이 입에서 뿜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호흡이 되는 거죠. 호흡하면 들이쉴 호흡, 그 다음에 내품을 흡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복자도 뜻에 따라서 많죠. 자, 내복 할까요? 그냥 복장 할까요? 내복이 있고 여기다 내복약이 있고 내복약 그 다음에 복종이라는 것이 있죠. 단어 일단 생각나는 대로 내복이다 그러면 안에다가 입는다라는 입을 복자 내복약 하면은 복용한다라는 먹는다라는 뜻 그 다음에 복종 하면은 뭐예요? 따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글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복이다, 내복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몸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육달월자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육달월. 자, 몸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병부절자입니다. 절도 있게 라는 뜻이죠. 무릎 꿇을 절자니까 절도 있게 라고 하는 병부절에서 나오는 이 절입니다. 무릎 꿇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도 있게 잘못된 것을 잘 맞춘다라는 겁니다. 조절하고, 그죠? 조절 개념이 되겠죠. 잘 조절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헤아린다라는 또자, 그죠? 조절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춥거나, 추우면은 그래서 옷을 더 입고, 그 다음에 그죠? 몸의 그 온기를 조절을 해야 되고, 더우면은 벗고 조절하는 것이 되고, 몸에 병이 들면은 약을 먹어서 그 다음에 병든 상태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부절의 절이라고 하는 것 조절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헤아린다. 그죠?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이 나오고 또 하나는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무슨 의미로도 보냐면은 자, 배주월의 변형으로도 본다 그랬죠. 달월자를 배주월의 변형으로도 보는데 자, 뱃사공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를 그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잘 통제하는 것, 그저 절도 있게 통제해서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이런 뜻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육달, 달월자에 그대로 달월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육자의 뜻이 있고 배주의 뜻이 있는 것은 뭐라 그래서요? 세 개가 다 뭐가 있다? 가득 차면 비게 되고, 네, 영어 소식 이제 나오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줄어들고 서로 간에 불어나는
이런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붓으로 쓸 때는 요 글자로 통일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이라고 할 때 의자는 자 윗상자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있고 팔로 그저 끼어서 입는 윗도리를 표현합니다. 보통 그죠? 윗도리 우도시 되고 상이다 그러면은 떳떳할 상자 우러를 상자가 되고 밑에 오드자가 들어가니까 아래를 이렇게 가려서 떳떳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랫도리를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아랫도리상 윗도리상 그래서 윗도리의 윗도리가 되고 통칭해서 대표할 때는 의자로만 쓰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 의상실이 참 많았는데 요새는 전부 다 요새는 뭘로 변했던가요? 부티크. 참 맞춤집도 또 요새 없어졌죠 또. 어쩌다 이제 한두 개 정도. 남성 옷들은 그래도 맞춤집 좀 남아 있죠. 맞지? 양복점이라고 좀 남아 있죠. 그때도 양복. 양복은 이렇게 되네. 그죠? 양복, 한복. 서양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한복. 우리나라 원래 복장, 한복. 이렇게 저같이 보면 이건 또 이 한복은 한복이 돼 개량했다 그래서 개량 한복. 이렇게 입으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전통을 잊어버려가지고 요새 뭐라고 하냐면 대체로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어디 절에 다니세요? 그래요. 그 절은 그나마 그 전통이 좀 있다 이 소린가요? 전통 왜냐하면 집도 옛날 그래도 기와집 형태가 되고 하니까 참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거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가 이 바깥에서 들어온 그 외래 종교 이거에서만 해석할 줄 알더라라는 뜻입니다. 자기 옷 조금 고쳐서 입겠다는데 이상한 소리 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복 의상이라고 하는 대목.